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문제풀이 마저 하고 회계의 기초 단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의 기초 파트에서는 두 문제에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무조건 나오는데 외워야 될 건 그렇게 많지 않죠. 자본 파트 빼고 두 문제에서 세 문제예요. 그러면 저것만 외우면 적어도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채권 뿐이다. 굉장히 거슬리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쓴 직원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은 회사 다니지 않겠죠. 바로 사표 집어 던져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썼건 간에 최종 결제는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회계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것도 맞는 소리고요.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회계에서 모든 그것뿐이다. 그런 거는 대부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인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확실히 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얍. 27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하여 통제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유입 아니라 그랬죠. 유출. 부채는 빚이라고 했어요. 빚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권리다. 이거는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회계상의 거래 너무 자주 나오죠. 키포인트만 또 보도록 할게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 발생한 거 써야겠죠. 이자 비용으로 해서. 자, 계약 나왔어요. 계약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요? 계약금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금이란 소리 없죠. 그냥 요거 띡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화재가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재해,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외상으로 판매한 건 당연히 거래한 거죠. 요거는 당연한 거다. 2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거래 판료소에서 차변과 대변, 요거 찾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얘도 대변이고 둘 다 대변이니까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차변, 대변 가능하고요. 얘 왜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 요거 대변이고 차변이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가능합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우리 회계의 순환과정 배웠죠? 배웠는데 제가 해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긴 해요.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원래 거래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지 분개를 하면 안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발생해서 분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분개 다음에 우리 전기였는데 중간에 한번 써드렸을 거예요. 분개장이라고. 이거 그냥 분개를 기록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개장 그 다음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총계정 원장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작성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2급 난이도 치고는 높은 거예요. 일단 정보 자체도 그렇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수탁에다가 미래현금 예측?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탁이라는 건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맡겼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투자자들, 주주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한테, 즉 경영자한테 돈을 맡기고 그거를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수익을 내지 못해. 그럼 난 투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 수탁, 돈 맡긴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가를 찾는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요거 이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구분할 때 재무회계는 과거에 발생한 정보만을 기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요거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투자자들이랑 똑같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어. 우리 회사 경영자한테. 그런데 이 자본금을 가지고 불릴 수 있는가, 불릴 수 없는가, 이 능력치를 보는 거는 수익을 얼마나 냈고 비용이 얼마나 적고, 요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미래에 얘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거 2번 써서 틀리거든요. 요거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론적으로 합쳐서 요거라는 소리예요.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얘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렵게 쓴 거야. 머리 좋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아니라 그랬죠.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업원에 대한 거는 재무회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결합관계 너무 어려워, 안 풀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계정 과목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떤 계정 과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알지만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차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상품, 자산입니다. 내가 팔기로 한 물건, 그거를 외상으로 판매하다. 요거는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럼 자산이 감소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익인데 요거는 지금 안 할게요. 요거는 지금 안 하고 우리 재고자산 파트 가서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그 다음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비용입니다. 월급 준 거.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산 감소. 네, 이렇게 되고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다. 차입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돈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자, 돈을 빌렸으니까 은행에 갚을 빚이 늘어났어요. 즉 부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돈을 빌렸으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왔겠죠. 나중에 갚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죠.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 또 나왔습니다. 존속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에 보고를 해야 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답이 있죠. 3번 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3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식이 나왔네요. 이거 등식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T자 그렸던 거. 괜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수학 공식 같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괜히 혼동이 와요. 그런데 지금 이 T자에서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자본을 구하려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항상 그림으로 익힌다. 아까 총수익이랑 총 비용도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우리 자산 요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죠. 삐뚤딱한데 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유동자산이라고 했었고 여기를 비유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자산은 이걸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형이 아니고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34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부채는 유동하고 비유동 부채. 요건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물어보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랑 재고자산의 합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순서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당재 투유무기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랑 똑같은 거 나왔네요.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수탁적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어요. 그거를 경영자가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는가. 수탁적인 평가.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이것도 회사 경영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거 나오면 절대 아니라 그랬죠. 종업원의 직무 설계,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 이런 건 안 됩니다. 35번의 정답은 3번이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소원 씨가 말하는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오는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 전체 문제가 전산회계, FAT, 회계관리 문제를 섞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낼 만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이렇게 나오고요. 자산과 부채는 분기나 반기 혹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야, 유동과 비유동은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죠, 무조건. 1년이고요. 분기나 반기는 이제 기록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유동과 비유동 나눈 거는 무조건 1년이에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 아니죠. 큰 항목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당재, 투유무기, 뭐 부채는 유동하고 비유동밖에 없지만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없고. 자산하고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아니죠.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당재, 투유무기 중에서 당자랑 재고는 유동에 들어가고 투유무기는 비유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죠.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은 것 같아요. 2문제 남았네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요거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상 답안이 막 보이죠? 나오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자가 발생을 하였다. 요거 함정 문제 조금 있네요. 그래도 일단 더 아닌 걸 찾아봐야 되니까 일단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 나와 있네요. 계약만 체결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붕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계약금을 줬거나 그런 말이 나와야지 회계 처리를 하니까요. 37번의 정답은 2번이고 단골 손님 나왔네요.
단골 손님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졌다. 재해 손실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라스트 38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상품 주문을 받고, 자, 주문만 나왔으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계약금이 나왔어요. 계약금. 금이 나오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거는 요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시 차변의 자산이 증가한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 현금 늘어나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상품을 인식하는 건 상품을 거래한 날. 게다가 상품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상품 파는 거 되겠네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정 과목 나오는 분계 처리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정 과목이야 지금 막 봤는데 그 계정 과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천재밖에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이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를 차라리 들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게 맞아요. 대신 분계 처리 빼고 나머지는 저 표를 활용해서 다 풀 수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의 기초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는 내용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꼭 익혀주시고 우리 다음 파트 세분화된 파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